풉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일단 오늘 준 게 너희 3개야. 하나는 요 교재 하나 줬죠? 요거 내가 오늘 해설해 줄 거는 파트 1 어법 부분이랑 파트 2 독해 부분만 해설을 해줄 거고, 뒤에 나머지는 너희들 문제야. 한 100문제 정도 있거든. 그냥 얘들아, 배치고사는 엄청 뭐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배치고사 자체가 원래 내신의 그 관문고 내신이랑 또 경향성이 맞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너희들 그냥 배치고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모의고사 푼다는 생각으로 수능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에 문제 요 정도만 풀고 들어가도 충분할 거야. 지금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는 지금 관문고 2학기 전교 1등 친구가 있어, 내 수강점으로. 그리고 기말고사 때 영어 전교 1등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선별해서 고른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작년 배치고사를 너희랑 똑같이 봤는데 그때 어떤 문제들이 어떤 기출에서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선별하면서 골랐던 거니까 이 문제 정도만 쭉 풀고 막 엄청 막 고민하지 마. 그냥 풀어보고 아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우리 일단 배치고사 자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작년 기준으로는 총 35문항이 나왔어. 그리고 시간은 40분. 사실상 한 문제 푸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배치고사는 크게 답이 없다는 거야.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 내신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 배치고사를 잘 보고 싶은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 야자반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야자반은 배치고사 끝나고도 뽑고 너희 3평 언제야? 3월 24일이죠. 3월 24일 끝나고도 한 번 더 뽑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도 또 뽑고 그 다음에 중간, 기말 성적에 따라서 1학기 끝나고 또 방출도 시켜. 그러니까 사실상 요때 잘 봐서 들어가는 거는 3모 때 잘 봐서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한 20일 정도 빠르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1년 내내 야자반이었던 요 전교 1등 친구, 요 전교 1등 친구도 그 당시에 35문항 중에 15문항을 그냥 못 풀고 나갔대. 15문항 그냥 못 풀고 나갔대. 그래서 되게 좀 우울해했다는데 별 의미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배치고사를 잘 보는 건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야자반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은 그냥 기분이 좀 더 좋다. 그냥 그 정도니까 너무 씨발 어떡하지? 뒤질 것 같은데 이 정도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영어가 사실 언어니까 암기 과목도 아니고 너희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오늘 하루 너희들이 1시간 반 수업 들었다고 해가지고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 한 5문항 정도는 너희들이 일단 여기서 대부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준 문제 안에서 오늘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그래도 한 5문항 정도는 너희들이 고민도 안 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목표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고 우리 배치고사 문항은 영어에 있어서는 총 3개 부분이 나와요. 각 3분의 1씩. 하나의 부분이 어법과 대화문이에요. 요게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 근데 어법 같은 경우는 너희들 학평 풀어봤어 혹시? 학력평가 모의고사? 그렇게 문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나와. 문장. 그래서 문장을 보고 그냥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정도만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그냥 어법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법 주요 출제 포인트는 오늘 다 찍어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가 대입화. 대입화 혹시 뭔지 알아요? 주제, 묘지, 제목, 주장 요거 물어보는 거. 요거는 원래 관문고 내신에서도 항상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요 문제가 나머지 3분의 2 정도까지 이루고 마지막 3번째가 빈순삽. 빈순삽이라고 하면 빈칸 순서 배열 삽입이죠. 문장 삽입. 나머지는 얘네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5문항 정도가. 그래서 요 정도 문제 안에서 풀면 되고 지금 4개년 기출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넣어놨어. 그래서 그냥 너무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뒤에 문제들 그냥 한번 쓱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니? 그렇고 뒤에 문제에 대해서는 답지가 있는 거야. 이거 답지. 그래서 집에서 풀어보고 답지로 한번 그냥 답만 체크하면서 이런 게 정답이구나 정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준 거 요거는
오늘 나랑 너희 다음에 들어올 국어쌤이랑 과학쌤이랑 같이 노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냥 선물 준 거야. 노트인데 앞에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 예시가. 이거는 국어 정리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고, 영어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다는 거고, 마지막 과학 정리할 때 이 정도 정리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너네 활용하라는 거고, 너희 뭐 내일 배치고사 때 뭐 학원에서 간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줄 건데, 그래도 뭐 2권 받으면 1권 받는 것보다 기분 좋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따가 너희 다음 슬기쌤이잖아. 슬기쌤 오면 좀 감사하다고 말해줄게. 알지? 보자. 우리 일단 1페이지 한번 볼까? 1페이지? 어법부터 좀 빠르게 볼 거야. 근데 어법이 얘들아, 너네 문법이랑 어법의 차이점 알아요? 문법이랑 어법? 문법은 어제 들었어? 문법은 얘들아, 너희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투부정사라는 개념이 있어. 투부정사라는 개념. 근데 이 투부정사라는 개념 자체는 맞고 틀리고가 없죠. 그죠? 그냥 투부정사라는 게 있는 거잖아. 얘가 문법이야. 근데 여러분 고등 영어에서 보게 될 어법이라는 거는 얘를 우리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볼 거야. 어떤 문장에 넣었냐면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가 나왔어. 그죠? 오형식 문장으로 썼을 때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게 될 텐데, 요 목적격 보어 자리를 보니까 투부정사가 박혀 있어. 이 투부정사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동사 원형 붙어야 되니까. 그럼 이건 어법이야. 요게 어법이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문장 안에 갖다 처박아 놨을 때 요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기본적인 개념에서 너희들 문법, 어법 문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법이지만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수능 똑같아. 고등학교에서는 다 똑같아. 작년 수능 문제 29번 어법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문장에 하나 있어. 그래서 너한테 물어볼게. 문장에 하나 있어.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야? 한 개 있어야 되지, 그치? 요건 다 알잖아. 문장 안에 동사 하나잖아. 요게 수능 문제였어, 작년.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다 같은 데서 시작해. 그래서 오늘 우리 1페이지에서 여러분 위에다가 뭐 판서 적고 싶으면 적어요. 사진 찍고 싶으면 찍어도 돼. 1페이지에서 먼저 잡고 갈 거는 우리 문장의 구조야. 문장의 구조. 우리 문장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는 문장 속 자리. 그리고 그 문장 각 자리마다 와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역할. 이 자리가 여러분들 자리가 뭐냐면 너희들 다 배운 성분이야. 성분. 역할은 너희 다 배운 품사야. 품사. 조금 쉬워 처음에는. 자, 너네 1형식부터 5형식 배웠지? 그지? 그게 바로 자리야. 예를 들어 3형식이라고 해볼게. 그럼 요렇게 나오겠지. 맞지? 근데 문장이 딱 이렇게만 써있고 끝나지 않지. 뭐도 나와. 뭐 뒤에 전치사에 목적어가 같이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써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 품사는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들어 품사 중에 명사가 있죠. 동사도 있죠. 형용사도 있죠. 그리고 부사도 있어. 딱 요것만 알면 되거든, 너희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사의 친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 동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밖에 못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너희들 보고 있는 이 형용사 있지, 형용사. 이 형용사 친구는 역할이 뭐야? 그래, 명사 수식이잖아. 근데 지금 명사가 어디 온다 그랬어? 여기나 여기 온다 그랬지. 그럼 형용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겠죠. 그죠? 마지막 부사. 부사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저 문장의 자리 중에 얘네들은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와 있는 얘네들은 다 필수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문장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리야. 그럼 나머지 모든 애들은 필수가 아니야. 비필수. 부사 친구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필수 자리에는 절대 못 오고 이 비필수 자리에만 올 수 있어.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법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명사인 친구가 주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주어 자리에 명사가 제대로 온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너희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명사는 명사 맞지? 그지? 대명사. 대명사도 명사 맞지? 그지? 근데 투부정사. 명사야 아니야? 명사 맞죠? 명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만약에 동사 뒤에 ing 붙었어. 명사야 아니야? 명사 맞죠? 동명사 있잖아. 만약에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 왔어. 명사야 아니야? 얘가 명사 자리에 오면 명사 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형태들을 너희들이 다 구분할 수 있냐? 인 거야, 결국에는. 알지?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문제는 좀 이따 풀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문장의 각 자리, 모든 어법 문제는 이 문장의 각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어. 품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형태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 형태에 맞춰서 잘 그 자리에 찾아갔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되고 두 번째 페이지는 살짝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었어. 두 번째 페이지는 여기서 같이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기대명사인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요거 삼형식 문장에서 주어가 목적어를 여기서 이제 을 혹은 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목적어를. 그치? 동사 한다잖아. 근데 만약에 주어가 행위하고 있는 대상이 목적어랑 같아. 그럼 그때 우리 뭐 써줘야 돼? 제기대명사 써줘야 되죠? 제기대명사 써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였는데 쟤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였어. 그럼 그때 목적어 파트에 제기대명사 써줘야 된다. 근데 제기대명사는 기술적으로 안 풀려.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문제를 내는 거야. 내가 지금 제기대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기술적으로 풀리거든. 근데 제기대명사는 해석이 필요해.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문장에 쓰였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보면 돼. 나머지는 다 그냥 기술적으로 풀어내세요. 오케이? 다음 3페이지. 3페이지부터 좀 중요한데 실제로 제일 많은 출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게 동사의 첫 번째 뭐 나오는 거야? 수일치. 수일치야. 이 수일치 파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예를 들어 동사가 나왔어. 근데 동사가 원형이거나 아니면 s나 es가 붙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이렇게 쳐져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수일치 문제야. 알겠지? 이 문제는 수일치 문제야. 그럼 우리 수일치 시키려면 뭐 해야 돼? 뭐 찾아가야 돼? 얘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앞을 봐야 되지. 오케이. 앞에 우리는 주어라는 친구, 명사라는 친구를 찾아서 얘에 맞춰서 우리는 수일치 시켜줘야 돼. 근데 이 수일치 문제가 나오는 의도가 뭐냐면 수일치 문제 의도가 뭐냐면 얘랑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생각해봐.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있어. 그럼 너네 수일치 시키기 쉬워 어려워? 쉽지. 근데 얘랑 졸라 멀어 문장에서. 얘는 막 첫 번째 줄에 있는데 얘는 막 세 번째 줄에 나와. 그럼 얘가 도대체 누구한테 가야 수일치가 될까? 찾기 어렵겠지. 중간에 뭐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명사 뒤에 뭐가 많이 붙어 있대? 주어 뒤에 뭐가 많이 붙어 있대? 그럼 여기 누구 자리야? 형용사 자리지. 아까 배웠잖아? 형용사 자리? 주어 뒤에 형용사, 그치? 자, 여기에 수식이 붙어 있다는 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돼. 첫 번째, 수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심으로 딱 세 개만 정리해 줄게. 첫 번째, 전치사구. 전치사구. 두 번째, 형용사. 근데 형용사는 총 3개로 나뉘어. 첫 번째 형용사가 우리 너희들 알고 있는 투부정사. 두 번째 형용사가 분사구, ed나 ing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형용사가 관계사절. 마지막이
문장 부호야. 문장 부호는 쉽게 얘기해서 요런 애들입니다. 얘는 쉽게 얘기해서 콤마가 나왔어. 콤마가 나왔어. 대시가 나왔어. 대시가 나왔어. 이 사이에 뭐가 있어. 요 사이에 뭐가 있어. 얘네들 전부를 뭐 하면 돼? 그냥 날리면 돼. 수일치하는데 문제 없어. 날려. 알겠지? 날리면 돼요. 얘네들 전부를 날리면 돼. 그럼 너희들 결국 해야 되는 게 뭐야 지금? 전치사를 찾거나 id나 ing 찾거나 너네 알고 있는 who, that, 위치를 찾아. 그 다음 그 앞으로 가면 명사 하나 남을 때까지 앞으로 가면 너네가 찾고 싶어하는 명사가 있어. 알겠지? 이거 좀 이따 문제로 한번 볼게. 오케이? 자, 수일치는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은 동사의 능동과 수동이야. 4페이지. 능동과 수동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출제 포인트를 이루거든. 거의 니네가 고등학교 때 보게 될 문제에 고등학교 때 보게 될 문제 한 40%는 다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이렇게 볼게.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어요. 근데 ed가 붙었어. 얘도 ed가 붙었어. 밑줄이야? 밑줄이야. 너네는 두 가지 확인하면 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얘는 지금 S나 ES 아니면 원형이죠. 얘는 ed야. 뭐 확인하면 되냐면 첫 번째, 앞을 먼저 확인해. 1번 앞을 먼저 확인해. 앞에 봤더니 특별한 애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애라는 거는 두 번째, 비동사 얘기하는 거야. 비동사. 무슨 말 할지 보여 혹시? 얘들아, 비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ed,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ed. 얘는 뭐라고 불러? 무슨 태? 그렇지. 얘는 능동태라고 부르죠. 얘는 무슨 태? 수동태. 오케이, 좋아요. 자, 첫 번째 요거 두 개 확인했지? 그럼 이제 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그 뒤에를 한 번 더 보면 돼. 이게 2번이야. 이거 뒤에 확인하는 거. 자, 능동태는 뒤에 뭘 봐야 돼? 목적어. 그렇지. 명사, 목적어가 있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되잖아. 되잖아.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오케이, 좋아. 끝이야. 여기. 다만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서 함정을 좀 파. 어떤 함정이냐면 요 자리에 능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안 올 수도 있어. 딱 하나. 언제? 너네 문법 시간에 배운 걸 빨리 총집합시켜봐. 그렇지. 언제가 예외야? 자동사일 때 예외야. 자동사. 오케이? 자동사는 근데 어렵지 않아. 나타나다, 발생하다, 사라지다. 만 자동사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너네 수준에는. 오케이?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오케이? 자, 그 다음 수동태.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안 오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근데 고려하지 마라. 너네 시험 문제 풀 때는. 알겠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거 고려 안 해도 맞출 수 있어. 근데 알려는 줘야 되니까 명사가 안 와야 되는데 올 수도 있어. 언제야? 너 대답하지 마. 언제야? 수강생이라서 뭐랬어. 언제야? 언제 안 와도 돼? 봐봐, 이거잖아. 너네 주어, 동사, 목적어, 능동태 맞지?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수동으로 바꾸고 싶어서 비동사에다가 동사에 ed 붙여서 pp를 만들어서 수동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얘가 어떻게 돼? 주어로 빠지지. 그래서 얘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b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원래 문장이 우리가 형식을 생각했을 때 주어 동사 뒤에 명사 하나 나왔지 방금? 삼형식? 그치? 근데 명사 하나 더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사라져도 얘는 나타나줘야 되잖아. 이런 게 뭐냐고. 얘들아, 너네가 지금 문법을 어법으로 처음 봐서 그래. 너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까? 주어 동사, are you, 목적어니까 명사 자리, 뒤에 뭐야?
이것도 모른다고? 얘들아, 사형식 문장이 주어 동사 아이오디오잖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맞지? 그래. 직접 목적어 다리도 명사가 오잖아. 그래서 얘 예외는 사형식 문장이 예외야. 근데 이런 사형식 문제는 지금 너네 배치고사에 안 내. 알겠지? 안 봐도 돼. 자, 그럼 또 다른 예외는 뭐냐면 O형식 동사 중에 일부가 예외야. O형식 문장 중에서도 명사, 명사가 올 수 있어. 여기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뭐? 목적격 보어인데 이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는 O형식 동사들이 있어. 누구야? 딱 정해줄게. 자, 동사 자리에 이런 동사가 나오면 뒤에 수동 페어도 명사 와야 된다. 첫 번째, name. 두 번째, call. 세 번째, consider. 요거만 아니면 돼. 알지? 봐. 예문 들어줄게. 내가 불렀어. 쟤를 탐이라고. I called him Tom. 걔 입장에서는 he was called Tom. 맞지? was called 뒤에 명사 나오잖아. 오케이? 저것만 예외야.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쌤, 저는 요거를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오케이, 괜찮아. 잊어버려. 이렇게 풀면 돼. 자, 동사에 ed가 붙어있는데 밑줄이야. 근데 그 문장에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 있어. 그럼 명사 나와. 알겠지? 이렇게 보면 돼. 자, 얘와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더 써놓을 거야, 여기다. 관련해서 저거 지금 동사를 본 거지, 동사. 근데 동사에 ing가 붙어 있거나 동사에 ed가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문장의 동사가 아니야. 문장 동사가 아니야. ing나 ed 붙어 있는데 동사가 아닐 수도 있죠. 언제 아닐 수 있어? 얘네가 분사구로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뭐 할 때? 수식할 때. 분사구의 후치 수식 알잖아. 같은 데다 적으면 돼. 이건 능수가 같은 데다 적으면 돼. 자, 얘들아, 이거 뭐 1시간 반밖에 없어가지고 좀 빨라요. 내가 너희들이 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막 다 와 씨발 맞아 이해한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학원 안 다녀도 돼.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집에 가서 한 번씩 복습하면서 문제 한번 다시 보면서 그때 말한 게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해봐. 자, 분사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얘네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맞죠? 자, ing든 ed든 둘 다 분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와. 뒤에 더 나올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보라고. 분사구의 명사 수식은 100% 둘 다 뭐가 생략됐어. 뭐가 생략됐죠? 그렇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비동사 뒤에 ing 붙으면 얘는 능동이란 소리고 비동사 뒤에 ed 붙으면 얘는 수동이란 소리야. ing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ed 뒤에는 명사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끝. 문제는 어디서 출제돼? 여기서 출제되는 거야. 밑줄. 오케이? 공통점 뭐야? ing 찍혀 있으면은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네. ed는 없네. 맞죠? 다만 이때 ed는 수동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지. 왜? 얘가 생략이니까. 얘네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야, 지문에서. 맞죠? 다음 마지막. 여기 마지막이야. 다음 분사구문이 있을 텐데 분사구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콤마와 함께 나와. 콤마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 콤마. 여기 파트가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근데 분사구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 다 알아. 똑같아. 동사에 ing가 붙어 있거나 동사에 ed가 붙어 있어. 맞죠? 콤마 ing, 콤마 ed 이거 분사구문이잖아, 그지? 물론 뭐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는 분사구문도 있어요. 근데 뭐 다 분사구문이라고 칠게 우리. 중요한 건 분사구문이 나왔어.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 원래 문장의 동사에다가 뭐 붙여? ing 붙여서 분사구문을 만들어. 그지? 쌤, 근데 얘는 ed인데 얘는 ing가 맞는데 얘는 시발 ed인데
얘는 입인데 ING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원래 문장에 비동사에 ING가 붙으면 being이 되지. 근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생략된 거야. 자, 그럼 너네 봐야 되는 게 뭐야? 얘는 ING, 능동. 얘는 being이 생략된 ed. 그럼 얘는 수동. 그럼 뒤에 명사가 있겠죠. 뒤에 명사가 없겠죠. 끝. 이게 능수동 전부야. 됐죠? 끝. 자, 지금 나 당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따 문제 보면 또 금방 이해될 거야. 넘어오자. 나 몇 시까지 했는데? 12시 반까지네? 자, 다음 동사. 병렬. 얘들한테 광문고 영어 어때? 뭐라고 들었어? 내신 얘기하는 거야, 내신. 쉽대, 어렵대? 어렵대? 쉽진 않대? 오, 그래도 많이 바뀌었구나. 얘들아, 한영외고 제외하고 광문이 강동에서 제일 어려워. 알지? 한영고 시험지 갖다 니네 직접 비교해봐. 한영고보다 어려워. 25년도부터. 한영고가 훨씬 쉬워, 광문보다. 그래서 광문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니네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니네 열심히 안 하려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 학원쌤이 열심히 해주면 돼. 그치? 니네가 열심히 안 하는 만큼 학원쌤이 해주면 돼. 근데 학원쌤도 열심히 안 하고 너네도 열심히 안 해. 그럼 뭐 되는 거야? 족되는 거야. 자, 봅시다. 다음 파트, 병렬이죠? 병렬 몇 페이지야? 5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병렬입니다. 병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 동사가 있어. 동사 파트에서 병렬이 나와, 항상. 동사가 아까 얘기했죠. 원형일 수도 있어. 또 S나 ES일 수도 있어. 쌤 이건 아까 수일치라면서요. 그래서 일단 병렬을 먼저 확인하고 수일치를 가야 돼. 알겠지? 다음 ED나 ING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 동사 앞에 to가 있을 수도 있어. 얘네가 전체가 다 해당돼. 밑줄이야. 두 가지 봐라. 동사는 거의 항상 앞을 보면 돼. 앞을 봐. 앞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 접속사가 있네. 좋아. 접속사 있어. 끝난 거야 그러면. 자, 접속사가 있는데 조건을 하나만 더 줄게. 이게 접속사 조건 1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접속사와 지금 밑줄 친 이거 사이에 명사가 없어야 돼. 오케이. 명사 없어. 그럼 이 문제는 물어보는 게 병렬을 물어보는 거야. 병렬. 병렬 뭐야? 얘가 이 친구가 지금 사실 첫 번째 나온 애가 아니라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뭐 등등등 나온 애라는 소리야. 그럼 첫 번째 등장한 애가 앞에 이 접속사 앞 어딘가에 있어. 얘랑 뭐 하란 소리야? 형태를 일치시켜주란 소리야. 병렬 끝. 즉 너희들 이거 딱 보고 밑줄 쳐져 있는 그것 앞에 보니까 접속사가 있네. 접속사와 얘 사이에 명사가 없네. 그럼 바로 병렬만 보면 돼. 앞에서 똑같은 애가 있는지 찾으면 돼. 알겠지? 다음은 관계사. 관계사 페이지. 관계사 중에 여러분 이거 은근 너희들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 자, 위치 얘들아. 위치로 시작하는 관계사 절이 이렇게 나와. 내가 물어볼게. 위치 뒷문장은 어때야 돼? 완전, 불완전. 불완전. 좋아, 끝이야. 근데 이거를 은근 구분을 많이 못해서 틀리더라고. 특히 서술형 같은 데서. 물론 뭐 배치고사는 서술형이 안 나오지만, 자, 듣기도 안 나옵니다. 배치고사는. 불완전한데 요것만 조심하자고. 1번.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넣어놔? 자동사를 넣어.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어요. 알겠지? 자동사 올 수 있어 없어? 오다. 두 번째, 수동태를 넣어놔. 수동태를 넣으면 비동사 플러스 PP라서 뒤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그럼 뭔가 불완전해 보여.
그 넘어가면 조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항상 핵심이 뭐야? 위치는 완전한 절이 이끌 수 있다 없다. 완전한 절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보면 돼. 다음 7페이지. 얘는 진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대시랑 엇 구분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학평 1학년 학평에 진짜 역대급 비율을 보여주거든. 졸라 많이 나와. 뭐냐면 대시랑 위치 구분하는 거야. 아, 대시랑 엇 구분하는 거죠. what이라 써놨지? what. 요거는 시간을 조금만 쓸게. 봐봐. 대시지. 여기 중간 부분이 이 칠판이 좀 중심 같아요. 여기서 내가 강의를 안 하고 난 저쪽 반에서 강의를 하는데 미안하다. 잘 안 보여도 좀 이해해줘. 다음 what이 나와. what. 이거에 밑줄이야. 밑줄이야. 우리 한번 이렇게 볼게. 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왔어. 예를 들어 what 뒤에도 불완전한 절이 왔어. 우리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는 이 대,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는 이 what, 얘 무슨 절이야? 무슨 절이죠? 무슨 대명사절이야? 관계대명사절. 관계. what도 똑같이 무슨 절이야? 관대절.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따라오면 잘했어. 관대절. 근데 대시랑 what은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무슨 다른 점이 있지? 이 관계대명사절 that과 이 관계대명사절 what은 둘 다 똑같은 관계대명사.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that은 하는 역할이 뭐야? 선행사를 뭐 해? 그렇지. 선행사를 수식해요, 여러분. 수식. 근데 얘는 선행사를 뭐 해? 오케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애야. 그래서 더띵 대시잖아. 맞지? 이게 차이점이야. 수식하냐? 포함하냐? 그럼 우리 이 차이점을 한번 가볼게. 수식한데 얘는 포함한데. 수식하는 역할. 선행사는 명사예요. 명사 수식 누가 해? 형용사가 하죠. 명사를 포함하고 있대. 그럼 얘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겠죠? 오케이. 얘들아,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문장 구조 잘 떠올려봐. 품사가 정해졌어. 그럼 얘가 문장 안에서 올 수 있는 어디가 정해져? 자리가 정해지지. 형용사는 어디 올 수 있어? 절이니까. 명사. 뒤에 올 수 있겠지, 얘는. 명사. 어디 올 수 있어?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올 수 있겠지. 끝.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우리. 이 대시 맞으려면, 이 what이 맞으려면 우리는 앞을 보면 돼, 이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오케이. 앞에 명사 있으면 돼요. 이 what이 맞으면 앞에 뭐 있어야 돼? 대표적으로 목적어라고 해보자. 목적어가 필요한 애가 누구야? 대답해. 뭐라고? 얘들아, 우리 목적어 필요한 애. 원사. 그렇지. 동사 필요해. 또 하나 더. 그렇지. 전치사도 목적어가 필요해. 됐습니다. 쌤, 저는 이거 다 이해 못하겠는데요. 오케이, 정리해줄게. 봐봐. 이것만 기억하면 돼. 보라색이 어디 갔어? 자, 이거 보면 돼. 쌤, 대세에서 밑줄이 다 그어졌어. 근데 그 대 앞에 명사가 있잖아. 이 대는 100% 맞아. 볼 필요 없어, 딴 거. 대시 명사 뒤에 위치하면 걔는 틀릴 수가 없어. 왜냐면 뒷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관계대명사지. 뒷문장이 완전해, 그럼 접속사지. 둘 다 무슨 역할을 갖고 있어? 명사 수식의 역할을 갖고 있어. 그래서 대 앞에 명사가 오면 걔는 100% 맞아. 두 번째, what이 나왔어. 근데 what 앞에 명사가 있네. 명사가. 맞아, 틀려. 틀린 거야. 뭐 빼고? 아까 수동할 때 배웠잖아. 사형식, 오형식 일부 빼고. 근데 그런 문장 고려 안 해도 돼. 이거 배치고사에서. what 앞에 명사가 있으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 그럼 동사나 전치사가 있으면 이 what은 무조건 맞나요? 아니지. 이건 하나 더 봐야 돼. 뭘 더 봐야 돼?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안 돼. 만약에 뒷문장이 완전해?
근데 그걸 what이 이끌고 있어? 그럼 이 what을 뭐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야? that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 that은 얘랑 같은 애야? 다른 애야. 얘는 관계대명사, 얘는 접속사니까. 알겠지? 됐어. 이건 뭡니까? 그치네? 너희들 5분 줄게. 풀어봐. 5분 좀 많나? 7분? 7분 줄게. 저 어법 문제 있거든, 어법 문제. 우리 1번부터 14번이잖아. 그지? 14번. 그러니까 30초의 한 문제씩이라고 생각하고 7분 줄게. 풀어봐. 첫 번째 우리 일단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5단만 풀이할게. 오케이? 정답 4번이었는데 콤마가 나왔어요. 콤마 ing가 나왔어. 요 분사구문인 건 인정이죠 다들? 그죠? 분사구문. 근데 분사구문 지금 보면은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나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게 만든 거겠죠? 그죠? 나를 만든 뭐 신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든다. 오형식? 그럼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죠? 목적격 보호 자리는 필수 자리가 아니야. 오형식의 필수 자리죠. 그 자리에 부사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필수 자리는 부사가 못 온다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 자, 요거 볼 건데, 요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너네 이제 나중에 수능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2026년에. 첫 번째.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and가 나왔어요. 그지? and 뒤에 increase가 나왔어. 얘 뭐야, 지금? 접속사 나오고 명사 없이 동사. 얘는 뭐야? 밑줄 없어. 알아. 이거 뭐야? 병렬이잖아, 이거. 그치? 그럼 얘가 동사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맞지? 앞에 가봐. 동사. 얘 맞잖아. 밑줄이 없으니까. 앞에 가봐. 동사 원형 있는지. 없잖아. 문장에 동사가 없다는 소리야. 얘가 문장에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죠? 얘가 정답인 거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야? thinking ing. 문장 시작하자마자 ing 꽂았어. 콤마 없어. 그럼 얘는 동명사야. 왜? 주어 자리니까. 그죠? 주어를 수식하는 애들이 전치사고 붙었어. 관계사고 붙었어. 관계사고 여기서 끝났어. 관계사절. 그러면 여기 동사 나와야 되는 자리잖아. 동명사는 단수 취급. is. 자, 다음. 자, 요 문제인데요. 3번 문제인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 제기대명사 붙어있는 파트를 한번 볼게. 여기 주어져. 그치? 동사 마주하다. 무엇을? 목적어 뒷판을. 문장 완전해졌어. 근데 뒤에 전치사가 붙었어. 전치사 붙었으니까 뭐 또 나와야 되지. 또 나와야지. 전치사 붙었으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와줘야겠죠. 여기.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기대명사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알 필요도 없어요. 문법 문제 푸는데. 얘가 A라는 복수 집단인데 얘네도 복수잖아. 지금 집단이 2개 나온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텔링. 현재 분사 9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얘네야. 지금 A라는 대상에게 B라는 대상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크리티시즘이라고 했으니까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B라는 대상이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 B라는 대상을 수식하는 내용인데 지랄 스스로한테 해? 쟤네한테 해? 쟤네한테 하겠죠. 셀프 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 포인트가 하나 이런 게 있다고. 봐봐. 분사고 ing 뒤에 뭐 붙어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 명사 붙어야 된다고 그랬지.
잘 와주고 있잖아. 그지? 이런 거 우리 능수동 배웠던 것도 잘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4번 동사의 수일치.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얘가 정답인데 대시 나왔어. 대시 나왔어. 난리라고 했죠. 날려. 그러고 보니 접속사가 있네. 병렬인가 의심하는 순간 접속사와 밑줄 친 동사 사이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더 이상 병렬이 아니잖아. 새로운 문장 시작한 거 맞지? 그럼 얘는 S나 ES가 붙어있는 구간이니까 수일치 시키면 되겠네. 얘 지금 수일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복수명사의 수일치 S 안 붙잖아. 그죠? 다음 밑으로 5번. 자,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답이 5번이었는데 볼게. 자, 콤마 있으니까 얘네는 날려. R 동사 원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일반 동사 기준으로는 S나 ES 붙은 게 아니니까, 그치? 비동사는 R is니까, 그치? 앞에 가보니까 접속사도 없잖아 지금 접속사, 그치? 그럼 뭐야 이거? 수일치. 그러니까 지금 문장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동사가 여기서 나왔어. 앞에 뭐가 졸라 많잖아. 뭐하라 그랬어? 수식하는 애들 다 찾아주라 그랬지. 자, 수식하는 애들 첫 번째 어디 나왔어? to 나왔네. 그래도 앞에 뭐가 많지? 또 then 나왔네. 앞을 가보니까 오, 명사 하나 남았어. 그럼 얘한테 수일치. 단순해? is. 다음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이었어. 접속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ing가 떴고 그 다음에 콤마가 있어. 콤마에 ing 분사구문이야. ing가 붙어있는 분사구문인 능동 분사구문은 뒤에 응당 뭐가 나와줘야 돼? 명사가 나와줘야 돼. 명사 있어 없어? 없어. 전치사가 있어. 틀린 거야. 이거는 수동 분사구문이라서 풋으로 바꿔주면 돼. 풋은 풋이잖아. 그지? 다음 7번. 오케이.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이 일단 정답인데 밑줄 쳐져 있는 무엇인가 앞에 명사가 없고 접속사가 있어. 맞지? 그럼 이거 병렬 문제잖아.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앞에 문장, 그지? 이 안에 투부정사 있어 없어? 없지. 여기 투부정사 나오려면 앞에도 투부정사 있어야 형태 H가 될 거 아니야. 투부정사 없지? 틀린 거야. 그렇잖아. 틀린 거야. 밑으로 8번. 얘는 앞에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자, 똑같아. experts 주어. 다음 동사가 나와야 되는 구간이야. 근데 여기 날리고 보면은 여기까지 동사 있어 없어? 동사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nd 사이에 두고 얘가 병렬인데 앞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 병렬을 이룰 수가 없잖아.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동사가 돼야 되는 거야. 한 문장에 동사는 있어야 되니까. 자, 다음 요 문제 좀 이따 줄게. 자, 위치가 나왔어. 뒷문장이 decision making 주어가 나왔어. is less concentrated 동사인데 수동이야. 문장 완전해 안 완전해? 완전하죠. 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 있는 위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얘 뭐라고 바꿔주면 돼?
바꿔줄 필요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는데 관계 부사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 10번. 자, 명사 불완전한 절 주어가 없으니까 을 이끄는 what 맞아 틀려 대수로 바꿔주면 돼. 그죠? what은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11번 11번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걸 보면 돼. 지금 명사 붙었죠? 명사 뒤에 what 일단 안 돼. 근데 epidemic disease first took root 자동사 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 있는 what은 없어요. 계속 바꿔주면 돼. 이 대신 참고로 이때 강조문의 대시예요. 이렇게. 참고로 이거 내신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이때 강조문의 대시 그 관계 대명사처럼 바뀔 수 있을 때는 여기 보호 자리가 명사일 때뿐이다. 알겠지? 명사일 때만 뒤에가 대시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만약에 지금처럼 전치사나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대시여야 돼. 바뀔 수 없어. 오케이? 자, 다음 12번. 오케이. 요게 정답인데, 자, 앞에 동사 있어요. 동사 뒤에 what 올 수 있잖아요. 그죠? what 올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어, 동사, 보호, 문장이 완전하네? 문장이 완전하네? 그럼 what이 아니라 접속사 get. 그러니까 지금 조금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는데 광문에 이번에 경쟁률이 좀 심해가지고 광문의 어법 문제는 기본 문제에 속해요. 내신에서 기본 문제. 어법 문제는 다 맞아야 1등급이야. 기본 문제에서 하나씩 틀리기 시작하면 1등급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2월달 안에 문법 배우지 말고 어법을 좀 배우세요. 알겠지? 어법 끝내놓고 들어가야 돼. 내가 데리고 있는 상위권 애들 중에 어법 안 끝나고 들어온 애들 한 명도 없어. 오케이? 2월달 어법 무조건 끝내요. 오케이? 자, 13번. 자, 우리 13번 같은 경우 봅시다. 콤마, more 나왔어. 명사, 나열이죠?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명사 뒤에 what? 안 된다고. 대시라고. 일단 명사 뒤에 what이 써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면 돼. 알지? 왜? 명사 뒤에 무조건 맞는 건 대밖에 없거든. 오케이? 다음 문제. 14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미워. 유도부사 떴으니까 도치야. 동사. A good reason why. 주어. 문장 완전한. that. 이 that은 무슨 역할을 해? 여기 나와 있는 assum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자, 지금 당장 다 이해 못할 수 있어.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보면 돼. 원래 좀 빨라 지금은. 자, 다음은 우리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갈게. 자,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은 일단 너희들한테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도 너희들은 일단 내일 모레 가면은 열심히 읽고 이해하면서 풀 거야. 어쩔 수 없어. 지금 당장 바뀔 수 없어. 근데 열심히 읽고 이해해서 푸세요. 지금은. 근데 앞으로 너희가 고3으로 나아가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셋이 뭐냐면 읽고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이 너에게 제시하는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돼.
예를 들어 니네가 학원을 갔어. 선생님이 순서별 문장섭의 문제 해설을 해주시는데 얘들아 이거 읽어봐. 우리 이렇게 지문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지 않겠니? 봐봐 이게 맞는 거 같지? 시발 족가라 그래. 알겠지? 해석해서 풀으라고? 그럼 해석이 안 되면 틀리라는 소리잖아. 그럼 졸라 무책임한 소리야. 수능에서 모든 지문 다 해석해서 풀래? 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야 돼. 너네 이번 배치고사 가서 풀어봐. 35문제 40분 만에 다 해석해서 전 지문 다 해석해 풀 수 있어? 못 풀어. 그래서 간사한테 시켜가서 네가 다 해석해봐.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논리적 근거를 찾아서 푸는 거야. 논리적 근거를. 그 중에 13페이지 펴봐. 13페이지. 13페이지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줄게. 여기서부터 판서부터 해야겠다. 판서 적기부터 해. 난 해석해주는 강사를 그렇게 싫어. 미안해 화내서. 해석해주는 거는 별로 무책임한 거야. 진짜. 해석은 아니 너네 학원 갔는데 해석밖에 안 해줘. 그럼 뭐 하면 돼? 가가지고 쌤한테 수강생이니까 쌤 저 해석본 좀 주세요 하면 줄 거 아니야. 받아. 그냥 태연해. 해석 다 써있잖아. 뭐 가서 듣고 있어. 해석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데이. 요게 이제 13페이지 데이. 데이가 있고 디스가 있거든.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데이와 디스의 차이점. 이거 보면 돼. 요거 데이는 우리가 지칭하죠. 뭘 지칭해? 복수의 복수 명사 몇 개를 한 개를 지칭합니다. 한 개. 디스는 차이점이 뭐야? 복수와 단수가 상관이 없어. 단수여도 되고 복수여도 되는데 요 명사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뭐 하고 싶을 때 얘네를 집합시키고 싶을 때 얘네를 싸잡아서 디스라고 한다. 이거의 측면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너희 지문에서 이런 게 있을 거야. it이 써 있을 때가 있고 this가 써 있을 때가 있을 거야. it과 this의 차이점이 뭐냐면 it은 지칭이야. 뭐 얘랑 똑같죠. 단수명사 하나를 지칭해. this는 뭘 지칭하냐면 한정사로 쓰였을 때 뭐야? this 뒤에 명사가 쓰였을 때지. 그지? 한정사로 쓰였을 때 이 명사는 반드시 이 it은 뭐야? 지문 어딘가에 앞에서 나오면 되지. 그럼 지칭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거 this는 반드시 바로 앞문장에 나와. 바로 앞문장.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내일 너는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데 문장 삽입 문제의 박스 문장에 주어가 this야. 박스 문장의 주어가 this야. 그럼 선집을 읽어보는데 어떤 문장이 this로 시작하는 문장이야. 이렇게. 이 문장 뒤에는 이 문장이 올 수 없어요. 왜냐? 영어학적으로 this가 주어일 때 앞문장 전체 지칭의 강조거든. 그 다음 문장도 앞문장 전체 지칭의 강조인 this가 올 수 없어. this는 안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정사 it이 써 있는데 자, it는 기본적으로 한정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it 뒤에 무슨 명사야? 무슨 명사? 먼수명사? 오케이, 단수명사. 얘 단수명사겠죠. 그죠? 자, 얘 단수명사지. 그 it 뒤에 단수명사를 내는 문법 때문에 배운 게 아니야. 순서별 문장삽입 문제를 풀 때 it 명사라는 게 등장하려면 얘 앞쪽에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앞쪽에 한 번은 명사가 똑같은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가 복수명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의 집합이 나와줘야 된다. 다음 14페이지 14페이지는 이거는 내신에서도 많이 나와. 14페이지 순서 배열 포인트야. 순서 배열 포인트. 너희가 흔히 but, however
요런 애들을 뭐라고 알고 있어? 역접으로 알고 있지. 근데 역접이 아니야. 아, 역접 맞죠? 근데 역접과 대조는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이끌고 있는 문장 안에 뭐가 같이 나오냐면 만약 if와 when이 같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얘네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상황의 대조라고 부르면 돼요. 상황 대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if나 when이 이끄는 상황이 2번이야. 근데 얘네 문장 앞에서 상황 1이 나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 1과 상황 2는 뭐 해야 돼? 서로 반대해야 돼. 상황이 대조니까 반대해야 돼. 너네 이렇게만 말해주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봐봐. But if our team lose, 앞 문장 뭐야? If our team win이야. 앞 문장은. 엄마한테 이해했어? 반대라고. 반대가 나와야 된다고. 자, 이 상황 대조의 특징이 원래 우리가 대조와 역접 좀 이따가 알려주긴 할 건데 역접은 먼저 설명하자면 역접은 앞 문장에서 A라는 대상이 나오고 이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알파의 관점을 소개할 때 그 다음 역접이 붙으면 A라는 대상이 유지된 상태에서 관점만 not 알파로 바뀌면 이러면 역접이거든. 무슨 말이야? 우영이는 공부는 잘해. 그런데 우영이라는 애가 병신이야. 뭐 이거. 그지? 공부 잘해? 병신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반대로 가잖아. 대조는 뭐냐면 대조. 모든 역접이 대조로 쓰일 수가 있는데 대조는 뭐냐면 A가 알파일 때 그 다음에 붙으면 뭐가 되냐면 B라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고 이 B라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관점도 반대로 갈 때 우영이는 공부를 못해. 그런데 옆집 아들은 공부를 졸라 잘하네? 비교하는 거야. 둘 다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왜 설명했냐? 상황의 대조 때문인데 이 대조가 아니라 상황의 대조가 됐을 때는 조금 달라져.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대조는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상황의 대조는 대상이 똑같아. 어떻게 똑같냐면 A라는 애가 양쪽에 다 등장해. 다만 이 A가 속한 뭐가 바뀌는 거야? 상황이 바뀌는 거야. 상황이 A는 A 상황에 있다가 B 상황으로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 관점도 같이 바뀌어. 이럴 때 상황의 대조.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if our team 여기 but if our team lose에서 앞 문장이 뭐였어? our team win이잖아. our team이라는 대상은 똑같은 상태에서 상황이 뭘로 바뀐 거야? lose win 바뀐 거야. 이거 문장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주면 우영이는 집에 어머님이 계실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 But if 어머님이 안 계시면 공부를 안 해.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영이가 공부하고 안 하고는 똑같잖아. 우영이는 똑같잖아. 근데 뭐가 바뀌었어? 부모님이 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상황이 반대로 바뀌었지. 그러면 관점이 반대로 간다. 오케이? 이거 어떤 포인트냐면 순서 배열에서 문장이 선지가 여기서 끊겨 있다고. 보통 C 선지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끊겨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선지를 읽었는데 뭐 but, when, 뭐식이야. 그럼 너네 뭐 찾으면 돼? 반대 상황 찾으면 돼. 앞 문장은 반대 상황이야. 오케이? 다음 this와 that 15번 15페이지.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이해 안 돼도 이거는 뭐 드러나. 문제 풀 때 뭐 써먹을 수도 있겠지 너네가. 자,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this와 that의 차이점이 뭔지 알고 있다 나는. 봐봐,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 분필이 있죠 이거. 요걸 만약에 여기 톡 떨어뜨렸어. 이렇게 톡 떨어뜨렸어. 여기 있어. 이거 this야 that이야. this. 졸라 저기다 던졌어. 저기 있어. 뭐야? that이죠. 자, 지문은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거리 있어 없어? 거리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떤 거리를 나타낼까? 이거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두 개의 거리를 나타내. 첫 번째, 저자와의 거리를 나타내고 두 번째, 현실과의 거리를 나타내.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니까 이것만 보면 돼. 만약에 that이 명사든 한정사든
얘가 쓰이려면 앞문장은 뭐여야 되냐면 첫 번째, 저자와의 거리가 멀 때 대시고 가까울 때 디스거든. 저자와의 거리가 멀다 라는 거. 지문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부정문으로 표현돼요. 대시 지칭할 수 있는 건 부정문이야. 두 번째, 현실과의 거리가 멀대. 그럼 현실이 아닌 거겠죠. 현실이 아닌 거여야 돼. 세 가지만 기억해. 1번 가정문 if 아니면 동사의 상상 표현 뭐 있어? imagine, wish, hope 이런 애들. 문사 포인트야. 실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어. 물론 너는 수능 걱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능에서 출제 됐다는 건 니네 기출에 있다는 소리야. 두 번째. 자, 내가 너한테 그래. 방 좀 치워야겠다. 그 방의 현재 상태는 깨끗해, 더러워? 더러워. 그죠? 치워야겠다라는 그 치운다라는 개념은 뭐야? 현재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뭐가 나와야 돼? 방위 표현이 나와야 돼. 방위 표현 대표적으로 뭐야? should. 자, should 찍혀 있으면 뒷문장은 대시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네가 지문을 읽어봤는데 지문의 내용이 미래이거나 아니면 가정하는 내용이야. 이건 내신에서 기출됐어. 미래 내용이야.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시점이야. 그럼 대시야. 그 지문에서는 디스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자, 순서 배열보다는 문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디스가 이렇게 대명사로 쓸 때 말고 한정사로 쓸 때는 여기 설명했죠. 이 명사가 바로 앞문장이 있어야 된다고. 바로 앞문장이야. 바로 앞문장. 자, 다음 similarly는 너네 꼭 뭐 이번 배치고사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지문 안에서. similarly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면 similarly는 기본적으로 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알파 얘기를 했어. 그럼 similarly가 붙으면 뭐가 되냐? 이게 바뀌어. 대상이 바뀌어. 대상이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아. 오케이? 그럼 similarly가 이끌고 있는 문장 안에 얘가 뭐겠어? 주어겠지. 다른 말로 명사겠지. 이 명사가 앞문장에 있어 없어? 앞문장에 없는 거야. 오케이. 됐어. 얘랑 우리가 구분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moreover이야.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다 마찬가지. 얘네랑 같은 분야 애들이야. moreover은 딱 얘랑 반대야. A라는 애에 대해서 알파 얘기를 했는데 moreover이 붙고 나면 똑같은 A가 나와. 명사가 겹쳐 안 겹쳐? 겹치겠지 여기서는. 근데 이 명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전개돼? 베타라는 얘기가 전개돼. 이 베타라는 얘기는 왜 베타라고 썼냐면 얘가 긍정이면 얘도 긍정이어야 돼. 다만 내용은 바뀌어. 우영이는 공부를 잘해. 게다가 우영이는 효도도 잘해. 오케이? 공부도 잘해, 효도도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출제 포인트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거여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예시. 너네 알고 있는 for example, for instance를 얘기하는 거거든. 얘네들이 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시는 앞에서 A라는 큰 집단이 나와. 그 큰 집단에 대한 알파 얘기를 할 건데 예시가 나오면 그 큰 집단의 하나, 세부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뭐가 유지돼야 되냐면 이 내용이 똑같이 유지돼야 돼. 이 내용이 똑같은지가 출제 포인트야. 무슨 말이냐? 요즘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야. 예를 들어 마라탕 봐봐. 맵고 짜잖아. 자극적이나 맵고 짜다가 일치해야 된다. 알겠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아. 문사에서. 걔는 단점이라고 느끼면 돼.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GS 구조는 G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 G가 뭐냐면 제너럴이야. 일반적인. S가 뭐냐면 스페시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3평에는 안 나오는데 너희들 배치고사가 난이도가 작년에는 최소 9평, 10평 난이도로 나왔어.
일반적인 문제도. 근데 그때 되면 많이 쓰인단 말이야. 여기서 따와가지고 GS 구조거든. 이 구조가 나오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에서 갑자기 하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 개 뜬금없이. 이때 뭐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냐면 예시의 연결어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요즘 음식 너무 자극적이야. 예를 들어 마라탕 봐봐. 맵고 짜장하지.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빼올게. 요즘 음식 너무 자극적이야. 마라탕 봐봐. 맵고 짜장하지. 이건 말 안 돼. 빨리 되잖아. 그럼 마라탕이 갑자기 졸라 세부적인 게 왜 나오냐? 요즘 음식의 예시니까 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꼭 for example, for instance가 없어도 관점이 유지돼야 된다가 제일 중요해. 다음, 아마 너희들이 이거를 제일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대치고사 때. 대문자 also 아니고 소문자 also예요. 소문자 also, 여러분. 소문자 also가 문장 안에서 쓰여. 그럼 어떻게 문장이 전개되냐면 also 뒤에 동사가 나올 거야. 근데 이 also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17페이지야. also 앞에 뭐가 있어 우리? 주어가 있겠지. 이 주어의 품사는? 명사. 오케이. 명사. 자, also가 이렇게 소문자로 쓰이고 그 앞에 명사가 붙을 때 그 also의 앞문장 있지, 앞문장. 앞문장에서는 이 명사가 반드시 등장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명사는 대체적으로야 90% 이상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위치가 같아. 이거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봐봐. 너네 순서 배열에서 C선지가 나왔어. C선지를 읽어보니까 A라는 애는 can, also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네가 봐야 되는 게 뭐야 지금? also 떴네? 앞에 A가 주어네? 그러면 얘가 등장하려면 얘 앞문장은 주어가 A여야 된다고. 이해했어? 주어가 A여야 된다고. 그럼 너네 지문에서 뭐 찾으면 돼? 이 A라는 명사 찾으면 돼. 그럼 걔가 얘 앞이야. 이거 밑에 문제 있거든. 이건 너네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라서 얘기를 해주자면, 문제 이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이것만 보자. 시간 많이 없으니까. 얘들아, C에 보면은 Grace can also 있지. Grace가 명사지. 그치? 박스 문장에 Gray란 단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C 선지는 1번이 아니라고. 그치? 그럼 A나 B 중에 Grace라는 주어가 어디 있어? 주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어디야? 주어 자리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어져야 되잖아. A의 마지막 문장 보면 뭐가 나와? Gray scrolls 나오지. 그러면은 A에서 C로 간다고. 엄마 이해했어? 다음 6페이지 역접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19페이지 원썸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것만 써놔. 원썸이 나왔을 때 예시가 아닌 경우, 걔네가 예시에서 쓰이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other이 등장해야 돼. 한 명, 누구는 나왔으면 다른 누구는이 나와야 된다고 돼 있어. other.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대조는 아까 했는데 여기서는 문제 체크만 해봐. 밑에 이제 farmers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있지. 이런 게 대조의 연결어거든. 대조의 연결어. 자, 봐봐. 이렇게 보면 돼. 대조는 아까 전에 대상이 바뀐다고 했어. 대표적인 대조의 연결어가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혹은 by contrast, on the contrary 이런 건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애들이야. 얘네들이 뭐 한다고?
뒤에 나오는 B라는 대상이 앞에 나온 A라는 대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했지. 그럼 이렇게 접근해봐. 만약에 이 B 자리에 farmer이 나왔어. 지금 문제처럼. farmer이 나왔어. 이거 문삽이야. 얘네가 문장 삽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 문장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여기 3번 선지가 있어. 만약에 너가 3번 선지에 넣어볼까?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건 뭐야? 이 A라는 문장 안에 farmer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됐어? 그럼 farmer이라는 문장이 포함된 애들을 다 제끼고 나면 아마 한 2개 나올 거야, 선지. 그럼 그 2개 중에 고민하는 거야. 오케이? 자, 21페이지. 이거는 얘들아, 딱 정해줄게. 만약에 rather이나 instead나 more이 나오잖아. 얘네가 나오잖아. 지금 현재 수준에서만 설명을 해주자면 얘네는 무조건 앞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부정어 나와야 돼. 부정어. 부정어 대표적으로 뭐야? no, not, never, 아니면 뭐 rarely 이런 건데 준부정어는 너네 1학년 수준에서 안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너네 이제 밑에 문제에서 9번 문제에서 보면은 박스 문장이 instead로 시작하지. 그럼 너네 무슨 생각해야 돼? 앞문장에 부정어가 나온다. 그럼 지문 안에서 뭐 찾아야 돼? not을 졸라 열심히 찾으면 돼. not. 오케이? 지문 안에 not 어디 있냐면 돼. 3번 뒤에 하나 있네. Psychologists don't depend on 할 때 don't 하나 있잖아. 딴 거 not 있어? 없지? 그럼 정답 4번이야. 넘어갈게. 마지막 서치가 나왔는데 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서치도 마찬가지로 한정사야. 서치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와. 근데 요런 문장이 나오려면 한 90%는 너무 많고 80% 정도는 이 명사가 앞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머지 20%는 이 명사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닌데 결국 이 명사를 의미하는 게 나올 때도 있어. 그건 뭐야? 예를 들어 막 우영이 얘기를 쫙 해. 그러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such teacher 이렇게 나왔어. 그 teacher이 결국 누구야? 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 명사가 앞 문장에서도 나온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원래 이거 스무별 문장섭이 문제까지는 내가 풀이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풀이를 못했으니 너희들한테 정답을 알려줄게. 얘는 정답지가 따로 없어가지고 11페이지 한번 봐. 11페이지 11페이지 맞나? 11페이지의 정답은 3번입니다. 12페이지는 4번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5번, 그 다음에는 2번, 그 다음에는 3번, 그 다음에는 4번, 그 다음에는 2번, 그 다음에 박스 문장 yet으로 시작하는 거 맞지? 그거는 2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해줬죠? 4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너희 이거 책 맨 뒤로 뒤집어 보면은, 맨 뒷페이지 가보면은 내 전화번호 있거든. 근데 시간이 어차피 많이 없어가지고 설명 많이 뭐 이렇게 막 풍부하게는 해주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문제 풀면서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해설 듣고 싶은 거 있으면은 카톡 하시면 됩니다. 만약 카톡에는 답장이 없어, 그럼 전화해. 알겠지? 안 하면 돼. 자, 고생했습니다.